예,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일단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일부 기술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통과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수 같은 경우에 다우 0.25, S&P 0.17, 나스닥 0.33, 필라델피아 0.3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애플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것들이 지금 공급망 제약이거든요. 2017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 지금 관계사들의 주가 또한 이 관련의 영향을 받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공급망 지연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애플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은 얼만큼 영향을 받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 또한 인건비, 원자재, 화물 이쪽의 비용 상승이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CNBC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분기 실적을 이번에 발표한 가운데 80%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거든요.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38.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최근에 달러가 조금씩 빠지면서 그게 금으로 갔단 말이죠. 네, 금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자재로 갈 가능성이 높고 원유가 뭐 다시금 이전처럼 100불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이전보다 다시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 가능성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받아갖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꼭 한국 쪽과 엮어서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자면 기존에 보다 절반 정도로 가까이 줄은 1조 7,500억 달러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기후변화 예산 이쪽 같은 경우에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고요. 유급 가족 휴가나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교육 등 일부 항목을 전면 백지화해서 이 예산안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공화당 쪽에 많이 양보를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주요 지표들 나온 것들 말씀을 드리면 9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요. 9월 개인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9.2에서 7.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빌 에크먼이 연준 가능한 빨리 금리 인상 시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는 83.57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산안 통과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기업이죠. 이번에 UBC에서 캐터필러 목표가를 235달러로 매수 의견 제시했다라고 하니까 한국의 두산 밥캣이나 현대건설기계 쪽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철강 관세 분쟁에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한국 수출 물량이 연 260만 톤으로 급감하려는 예상치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한국의 철강 업계들은 생각보다 좋게 못 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FDA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청소년 심근염 위험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인은 말고 청소년이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테슬라가 착한 원료 안 쓰면 거래 끊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이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 OLED 같은 경우에 연간 53%씩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관련 부품들 쪽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0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하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도 오늘부터 시작이죠.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날 FOMC 회의 발표가 있다라고 하니까 수요일까지는 지수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지난다라고 해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아,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싹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랑 곧 있으면 다가올 이슈들 싹 정리해봤는데 개별 종목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 매도가 이때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는 장중이라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마이너스 14,928 굉장히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도 이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매수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지지 방어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누군가 꾸준하게 돈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돈을요. 종목이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다가 지지를 받는 데 있어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는 저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라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후판 가격이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고 이 배 가격은 올라가는데 수주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강한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물론 241선을 뚫어준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움직이면 너무나도 좋은데 오늘 이탈했잖아요. 이탈했다면 그 다음 스텝 여기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위치는요. 지금 21선, 91선, 11선이 겹쳐있는 상황인데 일봉만 이렇냐? 아니에요.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자, 이평선 밀집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월봉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5년선, 5개월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준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평선 여러 개가 밀집해서 이 삼성중공업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괜히 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재료적인 이슈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후판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라고. 이번에 아까 그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랑 EU랑 이 철강 관세 분쟁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한국 수출 물량이 연 260만 통으로 급감했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밖으로 빠져나가서 좀 더 좋은 가격을 받는 그런 물건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국내로 재고로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예전처럼 활강을 할까요? 아니면 주춤할까요? 저는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얘기들은 이 중공업 그러니까 중공업 그 중에서도 배를 만드는 조선 회사들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 부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라인 여러 개가 겹치고 상황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높여야 되는 타이밍이 곧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이 3% 빠진다라고 해서 손절하실 겁니까? 추세가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가 이평선 거의 한 10개 정도가 밀집해 있는 자리인데 뭐 10개는 오버고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라인 1차적으로 여기를 보시고요. 2차적으로 이 61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항 쪽이 어디 있을까 체크를 해보면 이 241선을 저항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이상 매물대가 어디 쌓여 있나도 체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그 매물대 맞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윗꼬리가 네, 여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있었잖아요. 다음번 상승이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여기는 뚫고 위쪽 요 매물대까지는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 7,000원에서 7,250원. 결국 유동성의 차이로 증시가 움직인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사업이 이제 막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미국의 바이든 쪽에서 현재 전 세계 이 유통이 막 경직되어 있는 상황을 어쨌든 풀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배가 굉장히 많이 생겨야지 그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소비 자체는 줄진 않아요. 근데 배가 많이 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선사들의 주문을 많이 해야 되겠죠. 뭐 담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엔 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잘 통한다라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내년까지는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 미포, 조선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절없이 이 위치라면 계속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없겠죠?